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1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태국에서 체포돼서 압송된 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모르는 사이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톱 기사 보시면은, 자, 이재명과 김성태는 친한 사이다. 친한 사이다. 이렇게 쌍방울 그룹의 전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친한 사이다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위정을 하면은 또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정에서 하는 그 진술은 거의 뭐 팩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두 사람이 모른다고 했지만 두 사람이 친한 사이다. 자, 그런 정언이 나온 겁니다. 도피 8개월 만에 귀국한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변호사비로 쌍방울 전환 사체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로 흘러간 돈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 채널에 그 출연을 해서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자,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쌍방울과 냈겠느냐. 쌍방울과 인연이라면은 속옷 사입은 그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전에 그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나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나 계속 본인에게 불리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은 아무리 잘 알던 사이라도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이화영 그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데 이화영 재판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인데 비서실장인데 검찰 단계 조사에서 진술 조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 이 검찰 질문에 네 이렇게 대답한 그 진술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 조서를 가지고 어제 재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맞느냐? 다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검찰 쪽에서 확인을 하니까 그 비서실장 출신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가까운 관계다.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이재명, 이화영. 그리고 검찰 단계 진술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거듭 강조를 했고,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 회장과 친하다는 얘기가 회사 내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다. 막 이런 그 진술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오면 기사에서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할 때 이재명 지사 때 경기도와 함께 움직였다. 자, 이것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또 다른 의혹이죠. 대북 사업을 그 추진을 하면서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 관계가 또 해병 무드에 접어들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의 경기도가 대북 관계 대북 사업을 그 했는데 그때 쌍방울과 서로 손잡고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 자,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그 전 회장은 이재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도움을 받아서 북한에서 6개 분야 우선 사업권을 따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를 뭐 좋게 하고 사업을 하는 거는 뭐 나쁠 게 없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돈이 오간 겁니다. 검은 돈이 그 이재명 쪽과 김성태 쪽 사이에. 그래서 그 이화영 부지사에게 3억 원을 건넸다. 뇌물로. 그리고 쌍방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때 20억 원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의혹도 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자금 세탁을 의심해서 정황을 확인 중이다. 자, 이런 그 발언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태영 변호사, 나성철 변호사가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를 지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는 사회이사로 앉혀놓고 이 김성태 쪽이 20억 원을 가량을 주고 그 대신 그 변호사비 비용으로 퉁쳤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경기지사일 때 고문 변호사였던 김인숙 변호사,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이런 사람들도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쌍방울 사회이사로 가서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의 돈을 받았는데 서로 모른다.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깨진 그 정언이 법정에서 나온 겁니다. 쌍방울 전 중앙일보 기사도 쌍방울 전 비서실장 김성태 이재명과 가까운 관계에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고 그 아래 보시면은 김성태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려고 했던 돈 50억 원을 쌍방울과 김성태가 대신 보내줬다. 자, 이 의혹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변호사비 대납과 별개의 문제죠. 별개로 북한에 돈을 50억 원을 송금을 했다. 이하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 사업, 대북 송금, 경기도가 좀 돈을 좀 북한에 보내달라.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가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그 관여 공무원도 남북교류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게 또 하나의 범죄 혐의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남북교류법 위반. 그리고 쌍방울 그룹 임직원 수십 명이 동원돼서 북쪽으로 건너간 돈이 640만 달러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이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쪽이 경기도가 내야 할 사업비, 경기도가 한 50억 원을 북한에 내야 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를 대납을 했다. 변호사비 대납뿐이 아니고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될 주기로 한 돈을 이 김성태가 대납했다. 그래서 그 과정과 배경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것도 지금 수사가 필요하다. 새로운 또 의혹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하나 더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이 지금 설 연휴 이후에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죠. 이번에는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그 전에 성남 FC 그 후원금 의혹을 한번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대장동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재명을 이틀 이상 조사할 수도 있다. 이번에 강도 높게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대장동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측근들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말라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다. 저번에 출석할 때 요란했죠. 현역 민주당 의원들 40명, 50명 병풍을 세우고 또 무슨 정치 그 성명 같은 것을 발표를 하고 막 그렇게 요란하게 했는데 자, 이번에는 아예 출석하지 말자.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재명의 뜻이죠.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 뉘앙스를 풍기니까 이재명의 측근들이 출석 말라 마치 이 만류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검찰 출석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데 힘이 실리는 분위기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날 당 고위 전략회의에서도 검찰이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죠.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을 들이대기 전까지는 출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에 맞춰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친명계 자장이죠. 어제 저녁에 KBS 라디오에 나가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끈끈이 불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사건들을 한 분만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막 띄우고 있습니다. 장경태 같은 최고위원들도. 자, 그러니 여기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건 그거죠. 당 고위 전략회의면은 어떻게 이 입법 같은 거,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야당으로서 정권을 견제하고 이런 전략을 짜는 그 고위 전략회의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계속 라디오에 나와서 장경태도 그렇고 페이스북에도 막 올리고 이재명 출석에 반대한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식물 야당이 돼 있다. 그걸 스스로 노출하는 꼴이죠. 당 고위 전략회의에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대표 이번에는 검찰에 출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머리로 맞대고 끙끙 앓고 하는 자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도 어떤 국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현실이죠. 자, 근데 서글픈 것이 이 야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사실상 돌입했는데, 자, 나경원 전 의원 문제를 놓고 지금 대통령실이 일제히 나서서, 나경원 전 의원을 폄하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윤심인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손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그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이 여러 가지 빌미를 준 측면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그 상의 같은 것 회의도 없이 뭐 저출산 대책을 덜컥 발표를 하고 또 장관급 자리를 2개나 받았으면서 그것을 또 그 당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 던지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상당히 과민 반응을 좀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에서. 자,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기자들이 물어봐서 확실히 좀 정리가 될 텐데, 지금은 도대체, 윤심인지, 윤심을 빙자하는 것인지, 자, 그것이 좀, 그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그 전 의원이 본인을 해임한 것은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자, 이거 대통령 비서실장, 이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나섰는데, 그 전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민주당에서 박홍건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국회에서 뭐 탄핵 이야기까지를 했죠. 대통령 탄핵 이야기 이런 거 했을 때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그 사적 채용, 이 프레임을 막 씌웠을 때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경원 문제에 대해서. 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 충돌을 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기후환경대사적 해임을 놓고 해임은 대통령 본의가 아니다, 이렇게 쓴 글이 발단이 됐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나경원 전 의원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에 대한 해임은 분명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결정을 내리시기 전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이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조치가 일부 참모들의 이간질 그리고 왜곡된 보고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취지로 글을 쓴 거죠. 자,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사면기사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그간 처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볼지 나경원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권 문제, 거기서 또 출마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서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전에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입장도 없었는데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 나경원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자, 김대기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문제 여러 가지 막 논란이 나왔을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문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경원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자, 입장문,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내면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이렇게 잘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서 2시간 후에 박수영, 배현진, 유상범, 이용 여당 초선의원 48명, 전체 초선의원이 62명인데 그중에서 48명이 나경원 전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대통령이 악질적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옥석 구분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보이는 건가? 대통령과 참모를 갈라치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 선배 정치인들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렵다. 그러면서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다. 정치적 사기다.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서 초선 의원들이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 당과 대통령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요구를 한 것이죠. 지금 도대체 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면서까지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보이기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 없이 저출산 대책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그때 그 대통령실 그 사회수석이 나서 또 반박을 했고, 또 이 자리 2개, 장관급 자리 2개를 줬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관리형 당대표를 원해서 장제원을 통해서 김기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자기 정치 성향이 강한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당대표 출마를 하려고 해서 막으려 한다. 자, 이까지인데 아무리 이까지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사안인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 그것이 점차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저도 취재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